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도 예보됐는데 산지에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영서 지역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 강릉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업자로부터 공사 수수료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청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사업소장 지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억 원, 추징금 3억 5,076만 원을, 부하 직원이었던 임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뇌물을 공유한 업자 박모 씨에겐 징역 4년에 각각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청렴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공직자 윤리를 무너뜨렸음에도 반성이 없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장 업무 추진비의 품위서와 실제 사용 내역이 들쑥날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지난해 MBC 보도. 원주시는 적법한데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다며 해명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 일부 업추비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원주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2022년 8월 언론 관계자 4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15만 원을 결제할 거라는 원주시장 업무 추진비 사전 품위서. 같은 품위서 부침 문서에는 해당 언론 관계자 만찬에 참석 대상이 1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공개한 업추비 내역에는 이 12명의 식사비로 3만 9천 원을 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말 아침, 시장은 언론 관계자들과 카페에 들러 8만 9천 원을 결제했는데 며칠 지나 작성된 사후 품위서에는 10만 원을 쓸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MBC는 이 같은 업추비 실제 사용 내역과 지불 전후 품위서 내용이 다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원주시 스스로 작성하는 품위서와 부침 문서, 사용 내역이 사뭇 달라 원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보도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결제 내역과 품위서 내용이 다소 다른 건 적법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MBC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간부와 시장, 비서 2명 등 4명이 저녁을 먹었는데 업무 추진비 처리 내역에는 시정 홍보실 직원 15명과 식사한 걸로 돼 있다며 허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폭로에도 원주시가 묵묵부답인 사이 경찰이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1년 새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 참석자 인원이나 행사 내역을 허위로 40여 차례 작성한 걸로 보고 전 비서실장 김모 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매달 공표하는 업추비 사용 내역의 신뢰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부정 사용 의혹을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지속적인 부정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적극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별정직 공무원과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업무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는 업추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돌아온 17사단 원일병 사연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전역할 시기는 한참 지났지만 부모는 아들의 전역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역 판정을 받게 되면 막대한 병원비를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라면 손꼽아 기다리는 자식의 전역. 17사단 원일병 부모는 아들이 제발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병원비 때문입니다.
원일병은 선임들의 가혹행위와 군 간부들의 부적절한 대처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통증에만 반응할 수 있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됐는데 병원비가 큰 부담입니다. 공무상 상해, 공상 판정을 받은 원일병은 군에서 병원비의 약 80%를 지원받고 있지만 전역자가 되면 지원은 끊깁니다. 3개월 동안 있었던 사이에 거의 병원비가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병원비만 지금 3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품이라든지 그런 의료용품이라든지 그런 거 다 빼고 올해 초 전역 예정이었던 원일병은 앞선 심사에서 전역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뀐 담당 군의관이 최근 회복을 기대하기 위한 급성기 통합치료가 완료됐다는 소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위탁 치료 중인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낸 것과는 대조됩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군대 예산을 얼마나 아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무로 보낸 애를 야 이거 빨리 전역시켜. 얘 6개월 해줬잖아. 이제 버려. 이거밖에 더 됩니까? 입대 전 건강하기만 했던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 돌아온 것도 억울한데 공상 판정에도 전역을 강요하는 군의 태도에 원일병의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 이렇게 되면 아들을 제 화물차에 태우고서라도 전 수도병이라든지 육군본부 가서 거기서 저는 시위하면서 거기서 저는 제 아들하고 생을 끝낼 겁니다. 군은 원일병에 대해 6개월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의학적으로 재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역 보류 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지 5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실제 주사바늘이 들어간 위험한 장난감이 팔리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무인 매장입니다. 한편에 특이한 모양의 장난감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 직접 제품을 개봉해 확인해봤습니다. 안에는 실제 의료용 주사기처럼 생긴 금속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살펴보니 끝이 매우 뾰족한데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피부나 눈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삿바늘로 외계인의 얼굴에 이물질을 넣으면 빨간 여드름 같은 게 부풀어 오릅니다. 손으로 짜내면 진짜 여드름처럼 빨간 물질이 터져 나옵니다. 학부모들은 위험한 장난감에 찔리거나 감염이 될까 걱정입니다. 집에서 노는 걸 봤었는데 조금 위험해, 찔리면 아무래도 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게 했습니다. 이 제품은 3,000원대 가격으로 학교 앞 문구점과 무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주사기 자체가 바늘이 긴데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인데 들어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가 않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팔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어린이 장난감은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제품에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CE 인증 마크만 있을 뿐 국내 KC 인증 마크가 없습니다. 수입 판매원은 지금까지 1만 개 정도가 유통 중이라면서 제품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 KC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 주의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해성이 있는지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유해 장난감이 학생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연간 2,000건이 넘으면서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는데요.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선 견주들의 참여가 저조해 평가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올해 첫 맹견 기질 평가가 예정된 반려견 교육센터. 그런데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가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진 겁니다. 기질 평가 신청 건수가 단 2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는 너무나 착하고 특히 또 이제 시골에서 맹견을 기르신 분들은 우리 개는 외부랑 접촉할 일도 없고 우리 집에서만 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견주 입장에선 기질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처음 평가 비용은 25만 원입니다. 탈락해도 추가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때마다 25만 원을 또 내야 합니다. 게다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이 강원도에서만 62마리인데 지난해 2번의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은 12마리로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제가 문자로도 안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여기에 교잡종도 포함됩니다. 옆으로 지나가면은 짖어가지고 긴장되고 무서워가지고 아파트 어깨 근처로 가까이 가긴 무서워요. 특히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가 되면 바로 중성화 수술을 권고하기보다는 기회를 줘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맹견 사육 허가제가 1년 유예되면서 올해 10월 26일까지 견주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산동에 추진되는 민간 산업단지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산경위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봉산동 산단과 관련해 원주시가 오해를 살 행정을 했다고 질책하면서 도심에 추진되는 만큼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만두축제에 대해 관람객 인원수 측정이 부정확하고 지역이 아닌 외부 업체 중심의 축제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감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제출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가 제대로 된 허가도 받지 않고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막걸리 축제 참가 업주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일대에선 지난 13일부터 막걸리 축제라는 이름으로 천막 부스 60여 개가 차려져 음식과 술을 파는 성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장 위생 점검으로 11개 업소를 적발해 3건을 무신고 영업 혐의로 고발하고 도로 조명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가 치악산 바람길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지점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합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행구동 옛 유교역과 봉산동 번제마을숲, 원주경찰서 뒤편 봉산미 주차장 등 3곳에 공중 화장실을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치악산 바람길 숲은 우산동과 반곡역을 연결하는 11.3km의 산책길로서 옛 원주역과 우산철교 구간이 개통되는 오는 10월에 전 구간 사업이 완료됩니다. 제102차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가 오늘 횡성 풍수원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와 춘천교구는 조규만 원주교구장, 김주영 춘천교구장,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체 현양대회를 열고 강론과 성체 행렬, 성체 강복을 진행했습니다.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국의 가톨릭 신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아이 한 명당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평창 플랜을 전면 시행합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와 육아 기본수당 등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금 7,850만 원과 출산 축하금과 어린이집, 돌봄센터, 대학생 장학금 전액 등 평창군이 지원하는 7,1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